2000년대 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아스콘 공장의 악취는 연현 마을의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마을에 이유 없이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자 주민들은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작년 12월 건강한 연현 마을을 위한 부모 모임을 만든 겁니다. 이들은 아스콘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여기 사람 사는데 설마 그렇게 위험한 공장을 세웠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 못했고 사람 사는 곳 옆에 저런 것들이 있다고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연현 마을을 휩쓴 악취와 회색먼지의 실체는 무엇일까? 더 높이 올라가면 답입니다. 이쪽이 지금 보이네. 여기 답이잖아 이게 육교도 배고. 마을과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거리. 야트막한 산 너머에 아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십몇 년 동안 흘러오면서 그게 쌓여서 주민들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원인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해넘이가 산더미 같이 올라오는. 김인배 씨는 10여 년 전부터 아스콘 공장의 연기에 주목했습니다. 아스콘을 생산하면 거기 연기가 엄청나게 나고 그랬었죠. 이런 연기들이 해연 연기가요. 예. 뿌연 연기가 치솟을 때면 마을의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그렇죠. 학교 아파트 쪽으로 다 날아오고. 그렇죠. 여기서 불면 달리 날아가는. 지금도 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아스콘을 생산하면 이제 저기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람이 불 때마다 아스콘 공장 쪽에서 마을로 날아왔다는 악취와 회색먼지.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아스콘은 석유 찌꺼기와 크고 작은 골재를 가열해 고온에서 뒤섞는 작업을 거쳐 만듭니다. 원래 이름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주로 도로 포장에 이용됩니다. 아스콘 생산 과정에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걸까? 그런데 국내 굴지의 한 아스콘 공장 임원이 추정 60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암 물질에 대해 운을 뗍니다. 원유에서 찌꺼기를 갖고 그걸 끓여서 태워서 그렇게 하면 거기서 발암물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딱 보시면 냄새가 굉장히 좀 우리 업계 있는 사람들은 뭐 구수하다고 돈 버리다 그러는데 우스갯소리 하지만 돈을 버니까. PD님은 올라가서 한 3분도 못 버리고요. 냄새 때문에. 냄새, 연기, 머리가 아프고 눈 따갑고 목 아프고 그래요. 실태 조사를 위해 3천여 가구 우편함에 일일이 설문지를 꽂고 회수한 엄마들. 일주일도 채 안 돼 약 600부가 수거됐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리신 분이 꽤 많으시네요 여기 사시는 분들. 20세 이상 어른인데도 어른들 이런, 경우인데 예. 암이 8.3%나 되네요. 무려 8.3%. 설문지에 답한 성인 500여 명 중 45명이 암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님이 앓고 계신 위암. 위 예. 언제 그랬지? 작년 7월에 발견됐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딱 암이라 소리 들었을 때 진짜 쓰러질 뻔했어요.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수술했거든요. 뭐 그냥 단순한 홀것 같다 했더니 아니 육종암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좀 퍼져 있어가지고 수술하기 좀 힘들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십수년째 이어진 주민들의 민원. 급기야 경기도는 지난해 아스콘 공장 굴뚝을 통해 나오는 연기 속 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놀랍게도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중 하나인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센터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학적 정보를 평가해 2012년부터 1급 발암물질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발암 물질이니까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이제 폐암과 같은 남 발생 가능성 부분이 있게 되고요. 피부 쪽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발생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천식을 유발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환경 호르몬을 작용하기 때문에 애들의 성장 발달 쪽에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벤조피렌은 장기간 흡입하면 폐암과 같은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와 결합해 피부에 닿으면 아토피, 피부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스콘 공장 굴뚝에서 검출된 발암 물질은 마을의 공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현마을 가정집의 에어컨 필터 속 먼지를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이곳 먼지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가루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많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공기 중에 섞여 나오니까 이거는 당연히 흡입을 하게 되겠죠. 한참 동안 잿빛의 미세한 먼지를 지켜보던 혜숙 씨. 어떠세요? 이게 저희 다 호흡기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아팠나 봐요. 애들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이사 와서 입원도 되게 많이 하고. 바깥에서 유입된 것이 확실시되는 창틀의 먼지도 수거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연현마을 아파트 단지 내 6가구. 비교를 위해 주변에 공장이 없는 서울 가정집 2곳에서도 먼지를 채취했습니다. 전문기관에 먼지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취재진. 우리가 분석 의뢰를 한 물질은 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진 다환 방향족탄화수소. 여기엔 대표적인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등 인체에 특히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연현마을의 먼지 속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겁니다. 반면 다른 마을 먼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필터 먼지의 경우 연현마을 6가구 중 4가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가까운 집의 창틀 먼지는 벤조피렌 농도가 다른 곳보다 최대 40배 이상 높았습니다. 창문틀에서 벤조피렌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요. 대저군 지역에 비해서 이것은 다른 오염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벤조피렌의 배출 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3월 자체 조사를 한 이후 해당 아스콘 공장에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 측정을 해보니까 요 다한 방향적 탄화수소가 나와서 허가를 맡아라 해가지고 요 맡을 기간 동안 조업 정지가 나간 것 행정처분이. 경기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내서 한 지역은 어디 몇 군데? 안양, 의왕, 평택, 용인 4군데 자문을 했습니다. 전부 다 벤조피렌 검출됐죠? 벤조 에이피렌, 네네, 그건 검출이 됐습니다. 검출이 됐어요? 예.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생활.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학교가 수업이 어려울 정도의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경찰서에서 잇따라 암 환자가. 이 가운데 3명은 암으로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경기도 의왕경찰서에서는 2010년 이후 6명의 암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이 근무했던 건물은 폐쇄된 상태,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은 발암 물질이 검출된 아스콘 공장에서 불과 50m 거리.
의왕경찰서는 작년 6월 당초 예정보다 빨리 새로운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가 따로 원인 규명된 게 정확하게 없고 그리고 관공서여가지고 이렇게 취재에 응하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대신 어렵게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사가 어차피 이게 신축 공급이 있으니까 이 신축 공급만 조금 땡긴 거죠. 만에라도 불안감들이 직원들이 많이 확산이 되니까. 우리가 만난 아스콘 공장 관계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벤젠비하고 포르말데이드는 기본이고. 포르말데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암물질.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에탄올 이런 부분, 메탄에탄이랑 에틸렌 이런 종류가 나와요. 아스콘 공장에서는 벤조피렌 외에 다른 발암물질도 나온다는 것. 그가 공개한 아스콘 공장 시험 성적서를 보면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르말데이드가 검출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기에 이런 물질이 나와서 놀랐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놀라면 예상대로는 알고 있는 대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놀란 건 없어.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나온다는 거. 맞췄지만 그렇다면 아스콘 공장이 내뿜는 유해 물질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방지 시설이 전혀 안 돼요. 벤조피렌 이런 것도 걸렸습니까? 고도화설비 이런 걸 좀 하면 조금은 걸러지고. 이건 복합적으로 다 하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의 못하는 지경이죠. 지금의 아스콘 공장의 방지 시설에서는 그러면 먼지 위에는 걸러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스콘 공장의 재가동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없어져라. 사람이 죄인이다. 아, 이게 내 폐속으로 들어갔구나. 치에 모래 맞은 것처럼 띵 하면서 너무 충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 큰아이랑 작은아이를 맡겼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여기는 바로 뒤에가 학교인데 교실에는 더 많이 가겠죠. 거기 애들이 하루 종일 있는데 3시 넘어서까지 있는데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취약하니까. 아스콘 공장과 주민들의 위험한 동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들리면 우리는 분진이 날려 닦아도 쌓이고 창문을 열면 들리는 기계 소리와 악취, 발암물질과 신경 손상 물질로 고통받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 지난 2월엔 연현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됐습니다. 공장 가동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청소당원 할 때 항상 사물함 위에 까만 먼지가 계속 앉아 있어가지고 닦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악취가 풍겨서 청소할 때 창문도 못 열고 선생님도 이상한 냄새 난다고 열지 말라고 그래요. 저 방진망도 이제 올해 환기는커녕 창문을 열기 두려웠다는 것. 방진망이요? 예, 이게 레미콘 차가 이쪽으로 이제 지나다니고 있고요. 공장은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 이제 야트막한 야산이 있거든요. 야산 뒤쪽에 예, 공장이 있습니다. 아, 산 바로 뒤로 공장이 네네네. 있습니까? 네네. 학교 창문에는 방진망도 설치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서입니다.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여기까지만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좋으면은 이렇게 열어서 밖에 공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나쁠 때는 이 방진망을 통해서 걸러서 들어오는 데까지만 열어라. 현재로서는 이 방진망이 아이들을 보호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 6개월. 희진이의 학교 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스콘 공장 돌아갈 때랑 돌아가지 않을 때 차이점이 있어? 생활해 보니까? 일단은 그 불쾌한 냄새가 안 나서 좋고 그 먼지 쌓이는 것도 가동 중지되고 나서 본 적 없어요. 아스콘 공장이 중단된 후에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체육 수업을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뛰어놀 수 있어서 교육 환경 그 여건은 나아졌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이라며 재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해당 아스콘 공장은 어떤 입장일까? 아니 여기서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근데 뭔 이렇게 거지가 많은가 나 이해가 안 가. 시민들 여기 좀 아프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 공장 때문에. 여기서 몇십 년 근무한 사람도 괜찮은데. 공식 인터뷰 대신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가동 중지 및 폐쇄를 요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위법 행위라는 것. 학생들 건강에 대한 우려에는 유감을 표하고 아스콘 공장이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연현초등학교는 아스콘 공장과 직선 거리로 불과 200m 남짓한 거리에 있습니다. 애당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우리는 교육부의 학교 부지 선정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공장은 그 전에 있었고 또 그 학교도 교육환경 평가 제도가 2008년도에 적용이 됐는데 그 훨씬 이전에 또 학교가 설립되다 보니 현재의 그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는 못한 실정인 거죠. 현행법은 학교 반경 200m 내 유흥업소 같은 금지 시설이나 유해 시설은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200m를 살짝 벗어난 곳에 유해 시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현재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한계점은 우선 직접 규제가 가능한 것은 200m이고요. 그 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교육관련 법에서는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m라는 기준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거리일까?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지. 서울에 있는 높은 소각장과 같은 것들은 한 1.5km 정도까지 떨어진 곳에서 최대 착유 농도 지점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200m 정도라면 결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성급한 이야기이고, 아이들은 건강한 성인들보다 월등히 약한 상태에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여러 가지 영향 요인으로부터 노출이 되어지면 나중에 성장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한 논문입니다. 어린이의 체내로 흡입된 블랙 카본이 폐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도로 가까이에 거주하는 아이일수록 대식 세포 안에 블랙 카본의 양이 확연히 더 많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이 도로하고 가깝게 살고 멀리 사는 지역밖에 없어요. 동일한 조건에 있는 애들 걸 본 거예요. 그런데도 도로에 제일 가깝게 사는 애들은 이렇게 대식세포 안에 블랙카본과 같은 오염물질들이 잔뜩 이미 들어와 있고, 도로에 멀리 사는 애들은 깨끗한 거예요. 아스콘이라는 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보다 더 해로운 걸 뱉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 시설에서 나오는 물질들 때문에 생기는 건강 영향이나 피해가 얼만큼인지는 전혀 모르죠.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스콘 공장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걸까? 추정 60분 팀은 국내 최초로 아스콘 공장과 학교 간 거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위성 지도를 통해 파악한 전국 아스콘 공장은 522곳.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포함한 약 2만 1000여 개의 학교 목록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분석 전문 기관에 의뢰해 공장과 학교 간의 거리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좌표는 지표 위에 점으로 표시해 측정했습니다. 종이 안에 다 몰려 있다. 전국에 있는 아스콘 공장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고, 녹색은 학교. 녹색은 학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장하고는 이렇게 주거지역하고는 떨어 놓거든요. 그게 이제 계획의 기본인데,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스콘 공장과 500m 이내에 위치한 학교는 58곳, 1km 내에 있는 학교는 382곳에 달했습니다.
1.5km까지 범위를 확대하자 무려 904곳으로 늘어납니다. 전국의 공교육기관 100곳 중 적어도 4곳 이상은 인근에 아스콘 공장이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장 500m 이내 학교에 모두 전화해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중학교 500m 이내에 아스팔트 네. 콘크리트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거 알고 없어요. 계셨나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4년 동안 있어도 그런 건 몰랐어요. 악취가 있어요. 이 주변 전체가. 동네도 그렇고요. 학교 주변도 그렇고 악취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시범 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한 상태고 며칠 전에 지금 막 민원 내고 그랬었는데 가끔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교육청에 그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중 500m 이내에 아스콘 공장이 2곳이나 있는 한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10대 남학생에게 아스콘 공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고무 타는 냄새? 약간 그런 것 같은 좀 악취가 심하게 냄새가 올라와요. 수업 시간이나 시험 칠 때는 심각하게 이제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도 아이들은 악취와 먼지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매캐한 냄새라든지 좀 역한 냄새를 맡아본 경험이 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 그런 냄새가 가끔 나긴 해요? 네. 어떤 냄새? 기름 냄새. 코가 막혀요? 네. 일반 먼지보다 검은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청소에서 그 걸레를 닦았을 때 걸레 있는데 물로 지워도 잘 지워지지만. 아스콘 공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 교정 한 켠에 낮은 울타리 넘어 제법 규모가 큰 공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시로 고통을 호소한다는 아이들. 기압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또 남풍이 불어올 때 이 아스콘을 생산할 때는 굉장히 악한 냄새가 납니다. 아이들 구토를 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고 그 냄새가 역겨워서 창문을 다 닫고 교육 활동을 해야 되죠. 오전 9시부터 평균 7시간 이상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교실에서도 아이들은 아스콘 공장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와 불과 4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가동 중인 2곳의 대형 아스콘 공장. 우리는 그중 한 곳을 찾아 인근 학교의 불편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여기서 뭐 분지도 많이 나오고 악취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가연하면 먼지 나는 거 뭐 이런 거잖아.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뭐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경유차 뭐 운행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아스콘 공장 가까이에 위치한 학교들의 상황을 교육부는 과연 알고는 있을까? 우리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교육부의 자체 분석 결과와 교육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도 이 문제는 저희 교육부가 단독적으로 뭐를 조사하거나 처리하기는 좀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환경부라든지 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해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실태나 향후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야산. 이곳 주민들은 최근 폐 아스콘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서 뭐 아스콘에서 발생된 발암 물질이 같이 들어가서 여기 지하수를 사용을 많이들 하시는데 굉장히 심히 우려되죠 이게. 아, 땅 안에서도 이게 아스콘이 다 나오네요. 예. 한참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땅 속에 묻혀 있어도 폐 아스콘은 썩지 않습니다. 대체 누가 이곳에 폐 아스콘을 쌓아둔 걸까? 도로에 포장대가 있던 걸 저걸 긁어낸기거든요. 도로에 재활용하려고 도로 하는 사람들이 일시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쪽 논이 조금 올봄 폐 아스콘 인근 지하수를 끌어쓴 마을 주민들은 모내기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알겠지만 이게 모가 활력이 없고
대도 부실하고. 처음에 이 지하수를 사용한 논의 모는 대부분 누렇게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농사 경력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스콘이나 뭐 시멘트, 콘크리트 파쇄물 이런 게 쌓이고 난 뒤로다가 그 뒤로 그 물을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을 퍼넣어가지고 이게 모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죽고. 그런데 환경부는 그동안 폐아스콘의 재활용을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사에는 아예 15% 이상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폐아스콘의 경우 유해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겁니다. 재생아스콘을 좀 생산할 때 그때 더 머리 아파요. 냄새도 그렇고 힘들어요. 눈도 아프고 올라가서 눈도 아프고 그렇게 하면 또 악취도 많이 나요. 차가 다니면서 비가 오면서 뭐 먼지가 쌓이고 막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할 거냐고. 또 간다? 그럼 이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재활용이라는 미명 아래 재생아스콘은 신기술로 둔갑했습니다. 그 결과 연현마을 인근 아스콘 공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해당 아스콘 공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으로 인해 문제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재생 아스콘 생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스콘 공장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직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험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근데 아직 증명이 덜 됐을 뿐인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시설일 수가 없어요. 산업계는 피해가 나타날 때까지는 피해가 안 나타난 거 아니냐는 생각들 하는데 그건 큰일 날 얘기고요.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는 일단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예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안전한 정책입니다.